대표팀을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게 되는 거는 조금 생각했던 거를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너무 좀 사유화돼 있다. 그러니까 체육이 정치 조직입니다. 안녕하세요. 리걸인사이드의 진행자 신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포츠협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이 진행할 게스트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선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진의 심찬구 대표입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여자 단식 선수 안세영이 금메달 시상 직후에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부조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표팀에서 탈퇴한 후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올림픽 끝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특히나 이번에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28년 만에 따는 쾌거를 거둔 다음에 그 이후 시상식에서 했던 인터뷰가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돌아가고 있길래 안세영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걸까요? 올림픽 때 메달을 따는 종목이 박수를 많이 받고 메달 유망 종목들에 대해서 국가 보조금도 특별히 조금 더 우선적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협회는 거기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배드민턴 협회 이번에 밝혀진 내부 재정 구조를 보면 첫 번째는 국가 보조금이고요. 두 번째는 요넥스라는 용품 후원사의 후원금이에요. 이 국가 보조금이 배드민턴 재정의 46점 몇 %로 되어 있는데 이번 메달을 딴 종목 단체들 가운데서 그 국가 보조금 비중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다고 해요. 요넥스에서 후원받는 건 현금이 한 20억에서 30억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거의 이 두 가지의 의존도가 한 70% 이상 되는 걸로 보여요. 용품사는 안세영이라는 슈퍼스타, 이들이 메달을 따고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낼 때 주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용하는 용품이나 입는 옷을 통해서 노출을 만들어서 이 시장 내에서의 그런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죠. 안세영 선수가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자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또 용품입니다. 신발이나 라켓이죠. 가령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축구협회 스폰서는 나이키인데 신발은 뭐 아디다스든 나이키든 푸마든 자기가 편한 걸 신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게 추세예요. 안세영 선수는 내가 원하는 신발과 내가 원하는 라켓을 써서 월드클래스 선수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 배드민턴 협회는 이 그 용품 협회가 주는 보조금, 현금이나 물품 후원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다른 브랜드를 사용했을 때 아무래도 후원 브랜드가 가져가는 마케팅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배드민턴 협회의 어떤 총체적인 재정 상황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해서 이 용품 사용을 어떻게 보면 좀 강제 규정으로 운영을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따른 생각의 차이인 거죠. 네, 결국 이제 전통적인 어떤 가치관과 시스템, 그리고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이 나를 찾아가면서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제 안세영 선수가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규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도 했었어요. 변호사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안 선수가 협회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 이제 부상관리, 협회 훈련 방식, 그리고 이제 국제대회 출전 연령 제한, 또 이제 후원계약 제한에 관한 사항들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법적 분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후원계약 제한이라든지 국제대회 출전 연령 제한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협회도 문체부도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럼 이 후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협회에 선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2018년도 초까지는 국제대회에 출전할 때 그 여자의 경우에는 만 29세 이상, 남자의 경우에는 만 31세 이상이 되어야 출전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 이후에 그 은퇴했던 고성현과 신백철 선수가 2017년 12월에 법원에 대회 참가 승인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듬해 항고심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2019년 10월에 현재의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3살을 낮춰서 만 28세 이상,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만 27세 이상으로 2살을 낮췄습니다. 이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이 여자 만 27세 이상이라는 규정 부분이 개인의 그 직업 수행의 자유를 얼마만큼 제한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안세영 선수가 협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문제 중에 이제 법적인 분쟁까지 비화될 수 있는 부분은 후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걸 제한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자격과 나이로 국제대회 출전 자격을 제한했다는 거, 그 두 가지는 법적인 분쟁까지도 비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배드민턴 협회가 이렇게까지 좀 문제가 된 건 결국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재정 자립도 다른 데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결국 요낙스에 기대는 게 너무 많아서인 게 좀 큰 거죠, 사실. 안세영 선수 같은 슈퍼스타가 협회의 테두리 안에 남아서 활동을 해줘야 배드민턴 협회는 재정 확보를 해서 그 재정을 가지고 유소년 선수도 키우고 뭐 생활체육인도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판이 커지려면 당장은 안세영 선수가 개인 용품 스폰서나 혹은 개인적인 경제 활동, 한 바운더리 바깥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할 것을 허용해줘서 안세영이 슈퍼스타가 되면 돼요.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그러면은 설사 용품을 좀 안 쓰더라도 이런 존재 이유만으로도 배드민턴 종목이 낙수 효과가 엄청 클 겁니다. 지금 김연아 선수가 우리나라에 불모졌던 피겨를 지금처럼 만들어놨던 것처럼 배드민턴도 안세영 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시초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24년 7월 7일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차기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내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에 관하여 한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거센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된 게 왜 이렇게 크게 사람들의 뭐 어떤 공분을 사게 되는 건가요? 직원 뽑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제가 대표면 제 맘대로 뽑죠? 근데 만약에 공공기관장이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사회결이나 뭐 다른 절차가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축구협회가 지난번 우리가 성과를 냈던 대표팀 감독이 벤투 감독이거든요. 우리가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을 이끌었고 한국 축구를 한 단계 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이 프로세스를 정립을 잘했어요. 다음 대표팀을 뽑은 게 클린스만이었거든요. 클린스만을 이런 절차에서 별로 뽑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좋은 프로세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가치 정립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약간 자의적으로 뽑았다. 그리고 클린스만이 와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좋지가 않았잖아요. 과정이 생략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를 뽑았다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클린스만이 사임하고 나서는 전력강화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프로세스를 통해서 감독을 제대로 뽑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감독들을 수차례 인터뷰하고 5개월 동안 뭐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중간에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사퇴한 지 이틀 만에 홍명보 감독을 갑자기 뽑은 거예요. 이 과정이 졸속이라는 얘기예요. 비판의 요지는. 그래서 과정이 틀렸기 때문에 결과가 부인을 받는 지금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절차에 관해서 뭔가 좀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면서 박주호 의원이 또 폭로도 했었죠. 그러면서 그 박주호 의원에 대해서 막 협회에서는 또 뭐 비밀 누설 뭐 그런 걸로 또 문제를 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문체부가 이제 조사를 하니까 뭐 피파 규정에 따라서 월드컵 출전권을 이룰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변호사님? 대한축구협회는 이제 국내법상으로는 그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이제 검사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감독 선임 과정이라든지 이런 협회 행정 전반에 대해서 문체부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국내에서 축구협회가 그 축구를 아우르는 단체라면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제 세계의 그 축구를 통괄하는 단체인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는 대한축구협회가 거기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축구연맹 정관에는 회원인 협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체부에서도 과거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임시회를 뭐 그쪽에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라고 보고 회원국 자격 정지를 그런 제재를 한 사례가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군요, 진짜. 네, 다수의 국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축구 선수들까지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이 현실이 조금 안타까운데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FIFA
에서는 특히 이제 정치에 있어서의 간섭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간섭일 것이냐, 협회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감독의 역할일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분분하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지금 홍명보 감독의 현재 감독 지위가 부인된다면 사실 어느 한국 감독을 다시 맡기도 어렵거든요. 이제부터 외국인 감독으로 누군가를 찾아서 데려오는 것도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굉장히 혼선에 빠지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사실 이 절차의 문제나 뭐 지위의 문제가 될지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홍명보 감독님이 지금 떠나면은 정말 예, 대책이 없는 것이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는 과정에서 아는 진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렇게 변하겠죠. 협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래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홍명보 감독이 팬이기 때문에 예, 잘 해결돼서 정말 우리 축구팀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초부터 시작된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체육단체 임원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실질적으로 연임 제한을 폐지한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나 문체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체부는 그동안 대한체육회를 거쳐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에 지급해오던 생활체육 예산 중 10% 정도를 2025년부터 대한체육회가 아닌 지자체를 통해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즘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 협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대한체육회가 지금 문체부와 굉장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체부가 이제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지급하던 보조금 중의 일부를 대한체육회를 패싱하고 지자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했고, 또 그 다음에 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 개정에 대해서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어서 그 두 가지로 지금 문체부와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왜 이렇게 지금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됐을까요, 대표님? 저는 기본적으로 시대의 변곡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체육회가 우리나라 스포츠를 전부 총괄하는 대표 단체죠. 그래서 정부가 약 4천여억 원 정도를 매년 대한체육회에 지급을 해서 이 자금을 가지고 엘리트 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육성, 그리고 또 뭐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 관한 업무까지 대한체육회가 전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신유빈 선수가 굉장히 주목받잖아요. 신유빈 선수가 금메달 못 땄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금메달 못 딴 선수는 인터뷰를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국민들께 국민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신유빈 선수가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 선수한테 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안아줬어요. 그래서 엄청 박수를 받았어요. 진 선수가 심지어 일본 선수한테 가서 안아줬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뭐 신일이냐, 국가대표로서의 자존심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자랑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금메달을 딴다는 것이 전 국민이 울고 우리가 이제부터 선진국이 되는구나. 근데 지금은 금메달을 따서 기쁘지만 그 선수들의 그 당당함, 그리고 김예지나 신유빈 같은 세계 속에서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저렇게 쿨하고 멋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국민적인 자존감이 금메달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 순간, 그런 메커니즘이 없진 않은데 대체제가 많아요. 뭐 BTS도 있고 뭐 삼성전자도 있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스포츠가 하는 역할, 2024년에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이 스포츠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가가 조금 파라다임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올림픽 메달도 좋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주말에 내가 축구하러 가고 골프에서 내 원하는 타수를 하고 뭐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그 밸류고, 아이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느냐, 굉장히 다양한 가치가 스포츠를 통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스포츠에 있어서의 문체부가 생각하는 그 지향점을 대한체육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구조적이고 철학적인 문제, 사회 가치적인 문제에서 출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림픽 보면서 사실 저도 놀랐거든요. 선수들이 4년 전과도 다른 멘트를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전통적인 협회의 역할과 시스템과 사람들이 스포츠에서 찾고 싶어하는 가치 이런 게 충돌을 일으키면서 모든 협회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표님 같은 분께서 일조를 해주실 테니 앞으로는 스포츠를 통해서 더욱더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리걸 인사이드의 진행자 신혜성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